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자, 세 번째 시간. 요번 시간에는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첫 번째, 통계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회계 업무를 보실 때, 이 통계를 먼저 내셔야지 그 금액 계산이 되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통계 함수 중에 첫 번째, 평균 구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에버리지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에서는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A에 대해서 보도록 하실 건데요. 에버리지는 수치 자료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리지 A는요. 자, 텍스트, 논리가, 그러니까 공백을 제외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빈칸도 0으로 처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텍스트 논리값 빈칸도 계산에 다 포함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조영실이라는 사람이 1차 때는 90점, 2차 때는 실격을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93점, 82점, 88점. 그러면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문자를 제외하고 90, 93, 82, 88의 평균이 88.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버리지 A를 넣게 되면요. 자, 여기 텍스트도 값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90, 93, 82, 88을 더한 값을 얼마로 나누게 되나요? 5로 나뉘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70.6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민이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부분은요. 범위, 그 다음에 비율. 자, 그래서 이 비율은요. 예를 들면은 20이라고 하게 되면은 상하 비율을 제외한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을 제외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왜 보면 여러분들 왜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은 체조에서 제일 큰 값,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을 뺀 나머지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잖아요. 자, 이 트리밍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범위의 기하 평균. 그 다음에 하민은 조합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5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평균 또는 에버리지 A 또는 트리민, 지오민, 하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평균이 달라지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할 때는 max와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범위 지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max는 범위의 수치 자료 중에 가장 큰 값.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90 실격, 93, 82, 88이 있다 하는 경우에 이 문자 데이터는 제외가 되게 되세요. 그럼 이 수치 자료 중에 가장 큰 값 또는 수치 자료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저희가 구할 때는 max,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max a와 mini a는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가 빈칸이나 텍스트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ax a는 범위 중에 가장 큰 값. 그래서 사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ax와 max a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차이점이 없으세요. 자, 그런데 미니 A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90 실격, 93, 82, 88.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 문자를 0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가형 같은 경우에는 문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 자료 중에 제일 작은 값. 그래서 미니와 미니 A가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석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랭킹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세요.
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별표를 쳐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앞에는 석차를 구할까,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법이 있게 되는데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는 보통 생략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이라고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0 이외의 값, 1을 넣으시든 2를 넣으시든 3을 넣으시든 그런 경우에는 오름차순이 되면서요,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좀 헷갈리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생략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이 있는데요. 자, 맥스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값, 미니는 제일 작은 값,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지만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라지와 스몰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등수를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맥스는 이 데이터 중에 제일 큰 값, 93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라지는요, 제가 여기에다가 라지,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지 한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했어요. 제가 범위, 예. 그 다음에 2라고 했어요.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큰 값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니까 저희 뭐 등수로 치면 2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90, 93, 82, 88 중에 제일 큰 값은 93이에요. 그 다음에 큰 값은, 두 번째로 큰 값은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에 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는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값, 스몰 범위 콤마 2 하게 되면은 범위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석차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그 함수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count와 count A가 있는데, count는 수치 자료의 개수만 셀 수 있습니다. count A는요, 예, 빈 셀을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요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는요, 데이터 범위, 그 다음에 분류할 데이터 간격을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성적 분포도를 저희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count와 count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 count A 같은 경우에는 6이 나옵니다. 왜요? count A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count 같은 경우는 0이 나옵니다. 왜요? 수치 자료의 개수를 세주게 되는데 A2부터 A7은 보시는 것처럼 문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세주지 못하니까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가 데이터 범위, 그러면은 지금 평균을 가지고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G2부터 G7까지 이 범위 중에, 자, 성적 분포,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예, 요거는 최대값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 여기에서 70이란 얘기는 61부터 71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71부터 8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74, 그 다음에 72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범위는요, 71부터 80까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데이터는 이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는요, 예, 저희가 데이터 개수, 데이터의 분포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또 frequency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배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저희가 수식을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는 게 배열 함수죠. 그래서 frequency는 배열 함수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는 부분인데요. 자, VAR은 표본의 분산,
VARP는 전체 분산. 자, 그 다음에 STDV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STDVP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평균에서 절대치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그 수를 데이터의 개수대로 나누는 것을 뭐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할 부분 아니니까요. 그냥 범위만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뭐 사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함수들은요, 저희가 실습을 보면서 그 뒷부분에 이제 예제들을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실 거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회계 업무를 보실 때 꼭 필요하신 함수들.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간단하게 이렇게 복습하시듯이 보시면 되겠지만 처음 보시는 함수들은 직접 실습하시면서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통계 함수 실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평균 그 슈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학생 이름이 나와 있고요. 1차, 2차, 3차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격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이런 경우에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저희가 예를 들면 조영실이라는 그 사람의 평균을 구할 때, 자, 에버리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자, 그런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91.5가 나와요. 왜요? 자, 여기 실격은 문자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90과 93을 더해서 얼마로 나누게 될까요? 2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는데요. 자, 3차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average a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average a 범위. 자, 그러면 결과값이 아주 달라지게 되세요. 왜요? 자, 1차, 2차, 3차 여기에 평균이에요. 그래서 90과 93을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게 되나? 3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에버리지를 구한 거하고 에버리지 A를 구한 거하고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실격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값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요. 값이 똑같지만 실격 처리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이희정이라는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80점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실격 처리예요. 이런 경우에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80이지만 에버리지 A는 26.7. 왜요? 8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큰 값, 작은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저희가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큰 값, 작은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사람의 점수 중에 큰 값, 그 다음에 작은 값.
자, 그러면은 큰 값 같은 경우에는 max예요. 자, 그래서 범위 지정한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자 데이터는 그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문자까지도 넣고 싶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max a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값은 그러면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역시 범위 지정을 하시면 요 범위의 가장 작은 값 역시 수치 자료만 포함이 되게 되세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값, 작은 값을 저희가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석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석차를 구해 보실 건데요. 자, 석차는 자, 랭킹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랭킹. 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형실 점수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범위. 자, 그 다음에 요 범위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E2부터 E7까지는 저희가 절대 주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요. E2부터 E7 범위 중에 조형실은 몇 등? 1등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2등은 백종철, 3등은 이희정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자, 저희가 몇 번째로 큰 값 또는 몇 번째로 작은 값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large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세요.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값은 small을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large 그러면은 범위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은 90이 되네요. 왜냐면 90 실격 93 중에 두 번째로 큰 값 9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여기 오류 메시지 나왔습니다. 왜요? 자, 80 실격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실격은 문자기 때문에 수치 자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로 큰 값. 지금 여기에는 숫자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몇 번째로 큰 값 large,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값은 small을 사용하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데이터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보시면은 자, 인원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원수를 계산하실 때 그러면은 사람 수를 그대로 세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ount 범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범위 지정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0이 나와요. 왜요? 자, 카운트는 수치 자료밖에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범위를 이름을 잡았기 때문에 이름에는 수치 자료 없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count a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6명.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 자, 응시 횟수. 자, 이런 경우에도요. 예를 들면은 카운트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자,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두 번밖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2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실격은 문자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count a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count는 저희가 수치 자료만 세주는 거고요. count a는 문자, 그 다음에 날짜, 그러니까 공백을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거는 count a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점수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평균을 보시는데요. 자, 평균. 자, 몇 점인, 그러니까 몇 점대는 몇 명,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신다. 그러실 때 사용하는 게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성적 분포.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디부터 어디 점수대 중에 이렇게 표현할 때 큰 값을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0부터 60점까지, 그 다음에 70점까지, 80점까지, 90점까지, 100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최고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 범위를 좀 지정을 할게요. 결과값이 나올 부분에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세요. frequency.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범위 평균이죠. 그 다음에 분포되는 데이터의 범위는 자, GR.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저희 이제 배열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 다 한꺼번에 저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열함수를 쓰게 되는데 배열함수는 저희 뒷부분에 나오게 되실 텐데 그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항상 끝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60점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점대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강사님 70점대가 3명이나 되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가 최고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0은요. 61점부터 70점까지가 0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71점부터 80점까지니까 예, 어떻게 범위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배열함수는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가 되세요. 그런 경우에는 배열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배열함수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회계 관련 내용이지만요. 보면은 저희가 그 통계 내시는 거 당연히 통계가 내야지 뭐 회계를 계산을 하시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함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하시고요. 강의 다시 돌려서 보도록 하시고요. 아시는 것들도 그냥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지 그 뒤에 저희가 실제 예제를 보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좌 저희가 통계 함수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